거래량이 어느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느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횡보구간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력의 매직 원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관심, 수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된다면 뭐가 증가된다? 돈의 유입이 증가가 되고, 돈은 바로 차트에서 뭐다? 거래량이니까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의 유입이 있다 없다? 돈의 유입 감소. 그죠? 거래량 어떻게 된다? 거래량 감소가 돼요. 돈의 유입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당연히 뭐 거래량 증가인데, 그 종목, 관심사는 그 종목에 대한 뭐가 크다? 가격의 기대치가 크고 뭐다? 다양하다죠. 이항하면 1. 돈의 유입이 감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의 기대치가 작다는 거죠. 그리고 크지 않다. 가격의 변동폭을 만든 게 뭐죠? 가격의 변동폭을 만든 게 뭐다? 캔들이죠. 그러면은 돈의 유입이 많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이 종목에 대한 가격의 기대치의 결과물이 캔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캔들은 클까요? 작을까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거래량이 크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캔들의 크기가 큽니다.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의 기대치가 작고 크지 않으면은 캔들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물이 작겠죠. 그래서 주가가 횡보 및 하락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어때요? 캔들 크기가 작다. 상승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캔들의 크기가 크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1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투 캔들 이제 바닥 캔들 배웠잖아요.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캔들에서 공부했던 걸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시고, 거래량을 보면은 하락 중일 때 이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거래량이 작으면서 어떻습니까?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몸통의 크기가 커지죠, 캔들의 크기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너무나 중요한 개념. 다른 걸로 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평화전공 뭐 이걸로 볼게요. 평화전공을 보면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죠. 여기는 횡보구간. 여기는 횡보구간입니다. 횡보구간일 때 보통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있을 때는 뭐 2만 주고 좀 있을 때는 뭐 6, 7만 주가 됐었어요. 이제 거래량이 없었던 평화전공인데, 이제 거래량이 80만 주 늘어서면서 어떻습니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뭐만 집어넣는다?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다는 얘기는 뭡니까?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다른 분들 이해 갔습니까? 이해했으면 1번. 자, 그럼 계속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되고 종목에 대한 가격치가 기대가 커지면서 캔들이 커진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따라서 증가되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커지면서. 그런데 어느 날 또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런 양봉이 아니라 이런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왔다면은, 거래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증가될 때는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양하다는 뭐냐면은, 상승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락도 있겠죠.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전까지는 뭐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겁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컸지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올리면서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심해서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거죠. 그죠? 얘는 1번. 주가가 올라가다가 몸통의 크기가 커지고, 캔들의 몸통이 커지고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는, 그리고 또 음봉일 때는, 특히 음봉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매수, 관망, 혹은 기존 보유자는 매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주식이 없다면 관망이고, 기존 보유자들은 매도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가격 변동폭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하락 다양하게 있는데,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 겁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치가 커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뭐다? 어떤 관점 봐야 된다?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매수에 반대는 매도라고 전에 캔들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어떤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막 음봉 때리는데, 그 다음 날에도 여기서 시작했는데 음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봉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개파락해서 장대 안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심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어떤 심리가? 많이 하락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관심이 생긴 거죠. 이하면 1번. 즉, 안 간다 2번.
그 전에 캔들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요 갭으로 떨어진 가격에서 시작했는데 음봉이 나왔지 않는데 양봉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행위 주체로 봤을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세력이라는 거죠. 그죠? 행위 주체로 봤을 때는 세력만 할 수 있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 낼 수 있다는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뭘로 인해서? 낙폭이 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린 뭐가 나옵니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경우죠. 낙폭했다가 어떻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빠질 수 없겠다는 관심이 늘면서 돈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하락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이후의 주가는 요 장대 양봉 나왔던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은 이 거래량의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똑같은 개념이 나왔죠. 주가가 하락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 하락할 때 뭐가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죠. 매수세가 있는 가 매도세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매도세가 있는데 추후에 다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옴으로써 뭘 확인한 거예요? 아, 요때 이때 샀던 애들이 선취매를 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워낙 낙폭이 커가지고 하락의 폭이 세가지고 매수를 했지만 가격 방안이 실패하고 이후에 다시 나온 거래량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때 샀던 애들이 선취매를 한 거구나 하면서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지금 자리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주가가 상투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뭐다?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어느 날 거래량이 증가된다. 응? 라고 하면은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래량이 막 폭발하고 나서 양봉이 터졌는데 이때 합리적인 선택은 매도보다는 뭐가? 매수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장대 음봉이 거래량 증가되고 장대 음봉이 나왔을 적에는 뭐다? 매수보다는 뭐?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군데 다 누가 있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폭락장에서의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폭등장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둘 다 세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세력의 매직 원가가 있어요. 그건 추후에 이제 고급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 강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